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요즘 뭐 대통령실 관련해 가지고 의아한 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문점을 풀어줄 청와대를 가장 잘하는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청와대 사람들. 자, 그럼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매불쇼에 처음으로 출연하는 분입니다. 네.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이고 네. 매불쇼에서도 몇 번 함께 했었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치한 질문부터 하나 좀 하겠습니다. 대변인하고 네. 의전 비서관하고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오. 직급은 일급으로 같지만 같습니다. 아, 같아요? 네. 직급은 같고 네. 철학과 생각의 깊이는 누님이 동상이 깊죠. 아니 근데 두 분이서 좀 되게 친해 보이시긴 해요. 두 분이 가까웠나 봐요. 네. 예. 맞아요. 아니 많은 시간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서. 아, 대변인하고는 네. 사실 이제 의전과 대변인 혹은 부속실과 의전비서관실과 대변인실이 이제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모시는 부서잖아요. 가까울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분명하고 때로는 좀 근엄하게 설명해야 하는 역할을 하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우선시되는 서열이 존재하기도 합니까? 뭐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정답이 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건가요? 대통령하고의 어떤 그 거리가 더 친서관계요? 가까워서 급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인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심리적 거리가 그 사람의 권력 아니냐? 그렇지. 그 얘기하고 그겁니다.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좀 이제 성골이죠. 워낙 5년 계속 하기도 했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많은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본인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상당히 냉정했고 맞아요. 본인과 거리가 멀수록 상당히 친근했어요. 네.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보기 힘든 캐릭터예요. 어.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무척 멋있고 존경할 만한 분이지만 네. 인간관계로서는 무척 괴롭고 상심하고 상처받은 적이 많아요. 뭔가 잘못을 하면 대통령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저한테나 혹은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한테는 무척 뭐라고 하시죠. 그러면 대통령한테 야단 맞아봤어요? 그거 상상도 못하죠. 뒤에서 진짜 털이 이렇게 쭈삣쭈삣쭈삣 서요. 그 대통령이 화를 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요즘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대노했다 경노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의 감정은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라도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경로와 대노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오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실제로 대노했어. 네. 근데 이걸 세상에 알리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화낸 거 지금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지. 선호, 중노, 대노, 극대노. 요거는 중노로 표현해도 될까요? 이 화낸 거 얘기해도 될까요? 이게 궁금하더라고. 아니 궁금하지 않아? 궁금해요. 왜냐면 대통령의 감정은 절제해야 될 거라고 흔히들 생각할 텐데 네. 이런 보도 많이 나오거든. 저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궁금하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렇게 대노하시거나 감정 공적인 표현을 안 일에 하시는 그러신 분이라. 적이 없기 때문에 탁현민한테 맨날 대노했다잖아요. 그거는 사적인 영역. 사적 영역에서. 그래서 그게 제가 뭐 드러나게 화를 내지 않죠, 절대. 네. 현재 대통령실 대변인이나 수석은 대통령이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맨날 대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적반하장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 현재 대통령실 대변인실의 그 두뇌 구조, 사고 패턴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경우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이 왜 그 소부장 그때 아, 한번 대노했다는 표현이거나 아니면 화가 많이 나셨다는 표현이 한번 그렇죠. 쓰여진 적이 언론 보도를 있었던 것 통해서. 같아요. 네, 그렇죠. 공식 브리핑문에서 뭐 네. 대통령님께서 어떠하셨다 이런 거는 담아낸 적이 없고요. 그런가요? 그렇지만 이제 백브리핑, 그러니까 이제 보통 준비된 브리핑이 있고요.
그건 이제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이제 하는 브리핑이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빠지고 나면은 기자들과 이제 질답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 부분이 사실 대변인으로서도 굉장히 힘든데요. 그건 미리 준비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즉석에서 이제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오는데 네. 그때 뭐 어떤 사안에 대한 뭐 청와대 입장, 뭐 대통령님의 생각 이런 거를 물어볼 수는 있죠. 네. 그런데 그때도 뭐 대노하셨다거나 그런 표현을 한 적, 아니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제가 좀알 수가 그걸로 없네. 고민을 한 적은 없어요. 나 이거 궁금하더라고. 이거 대통령이 야 이거 내가 대노했다고 당장 알려 이렇게 하는 건지 네. 이 대노한 거 한번 좀 제가 써도 말해도 될까요? 될까요? 뭐 이런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하더라고. 요즘에는 이제 그게 하나 이제 브리핑 내용이 별게 없으니까 네. 감정 상태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건 이제 네. 실은 내용이 빈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네. 보통 논리가 없을 때 감정을 얘기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 정상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방송이 될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브리핑은 네. 상당히 절제된 언어를 그렇죠. 써요. 그거는 미리 작성해 가는 거니까. 네. 예. 그다음에 질의응답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변인 입이 방송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대로 네. 따옴표가 쳐지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부담은 크고 질의응답의 내용에 대해서도 무척 조심하고 네. 어쩔 수 없이 어떤 감정 상태나 이런 걸 얘기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왜 보통 인용 보도 있잖아요. 뭐 고위 관계자. 그렇죠. 네. 고위 관계자. 어. 요런 통화 내용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되게 화를 많이 내셨어요. 요런 그러니까 각각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언급하기 네. 위한 지금은 어. 그냥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거를 온브리핑에 쏟아내 버리니까 그냥 저 끝에 무슨 핵심 관계자 정도가 전화 통화로 언급해도 조금 찝찝한 그런 정도의 내용을 그냥 온 브리핑에서 해버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대통령이 대노했다라는 걸 세상에 알리더라도 대통령이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다. 이런 정서는 최소한 깔려 있겠네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얼마나 챙겨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보시겠죠. 유튜브 많이 보신다고. 네, 네. 네. 그럼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이 사법부가 이제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지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실의 이 메시지 관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네. 이거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한테 가서 네. 이거 바이든이에요, 날리면이에요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대변인 수석 참모들이 앉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가지고 이거를 대통령님 요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허락해 주세요. 요렇게 하는 건지. 김은혜 수석의 그 해명성 발언이 나온 게 16시간이나 지나서잖아요. 맞습니다. 그 16시간 동안 별국 일을 다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아마 만들어낸 게 이제 바이든 날리면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참 눈물겹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연민까지 네. 느끼게 돼요. 아니 그럼 그걸 발표하기 직전에 네.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은 거쳐야 됩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적어도 보고를 안 할 수가 했을 없죠. 것 같기는 네. 해요. 아니, 그러니까 16시간. 전 정부 기준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전 정부 기준으로만. 기준으로. 그럼-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식의 일보 이보가 나가고 대통령이 욕설을 했다. 대통령이 도저히 대통령 같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막 보도가 나가. 네네. 난리 그러면 났었죠. 의전비서관이든 외교부 뭐 의전장이든 외교부 장관이든 이제 수행원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전부 어디로 뛰어가냐면 대변인실로 뛰어가요.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대책회의를 이거 했을 봤냐? 거고 예. 그러면서 아마 머리를 맞대고 묘수를 짜낸다고 한 네. 게 이제 그 시간이 열 몇 시간이 걸리는 거고. 16시간이니 참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군가가 올라가서 보고를 했겠죠. 예, 그랬더니 그래.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경우의 수 하나 더 있어요. 그거 보도 나간 걸 보고 대통령이 전화를 하거나 불러 올려서 나 이거 욕 안 했어. 이러면 이제 결론이 정해진 정해진 거예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설사 진짜 욕을 했어도 욕을 안 했다니까. 그걸 그러면 대체할 욕을 수 안 하는 있는 시나리오를 이제- 쓰기 시작해야 되는 아니 거죠. 그럼 이 요거를 안 했어라고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네. 그러면은 참모 입장에서는 귀를 다 뜯어내야죠. 이제. 아니 참모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여쭤볼 수 없나요? 있죠.
나는 우리 정부 있었는데. 같았으면은 있었는데 아니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용기 돼요? 그 정도는 우리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죠. 네, 그럼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거는 물어봤다는 흔적은 하나도 없어. 왜냐? 그렇죠. 지금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다는 거는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즉흥적으로만 이제 날리면으로 나왔고 네. 그 이후에는 안 나와. 근데 16시간이라는 게 저는 상당히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아니, 해명하면 되는 일인데 1초면 돼.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죠. 네. 대통령이 예를 들어 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면 빨리빨리 준비해서 끝냈어야 되는데 네. 최욱 씨 얘기대로 뭐라고 했는지는 아무도 못 들은 거야. 아. 그러면 이 가루 안이 비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를 다 넣어봤을 넣어- 것 같아요. 3문절짜리를 뭐 넣어보다가 날리면 네. 발리면 네. 뭐 근데 이제 날리면으로 가면은 이제 한국 국회를 비하하는 게 되잖아요. 네. 근데 참 저는 그 현재 그 대통령실 대변인이나 수석에 대해서 정말 연민을 느낀다고 하는 게 대통령 자체가 보통은 무슨 말 하는지 스스로 잘 모르고 하는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또 중원부원, 횡설수설, 네, 중구난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다 주워 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이든 날리면처럼 사고 치면 그거 수습해야 되는 사고 처리반이고 아유. 그래서 참 안 됐다. 의외로 독설가시네. 연민이 아니라 네. 애잔함 아니에요? 애잔함. 의외로 뭐 독설가시네. 등등 예. 아니 그러면 네. 만약에 대변인으로 가셨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의 대통령이었어. 음. 그럼 대변인 그만둘 겁니까? 전 그만뒀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예, 왜냐하면 그 바이든 날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제 평생의 남죠. 조롱거리가 네. 되는 거잖아요. 네. 남쪽 예,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일을 하라고 만약 시키거나 아니면 나는 안 했으니 그 바이든 대신 3음절을 네가 찾아서 어떻게든 설명을 해봐라. 네. 그런 미션이 저한테 주어졌다. 그러면 네. 그냥 전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 왜냐하면 그 뭐 대변인 뭐 수석 얼마나 한다고 오. 제 평생에 저의 업보로 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실제로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가치와 철학과 안 맞을 수는 있잖아요. 직원들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아 그러면 이제 그만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나요? 그래서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만약 같은 질문을 저한테 한다면 저는 좀 달라요. 저는 그냥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날리면도 만들어내고 사악한 거짓말을 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일을 했던 아, 사람. 이거 솔직한 얘기야. 네. 저는 뭐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도 아니고 네. 그런데 큰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같이 한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었다. 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전제를 하고 네네네네. 물어본다면 저는 그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고마운 게 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 그렇죠. 네. 저희는 일을 할 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지난 5년간 한 번도 내가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미워하는 거 아니고요.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실수나 실패일 수는 있어도 네. 거짓말을 한 적은 없어요.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한테 놓여져 있었더라면 나는 날리면보다는 더 자연스러운 걸 만들었을 것이다. 뭔가 되게 사악한 생각을 했겠죠. 그럴듯하게. 나 진짜 예. 너무 궁금한 게 누군가 그 영상을 그 회의하는 자리가 있었을 맞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수십 번 보면서 진짜 이걸 여러 번 넣어볼까? 보면서 그 장면이 짠해요. 너무 16시간 또 아. 그 짓 하고 있었다는 게. 네, 알겠습니다. 해외 순방 얘기하니까 네. 요거 잠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잦다 보니까 순방이 아니라 뭐 해외 여행이다 뭐 이런 조롱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 해외 순방이 해외 여행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여유 있지는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순방은 네. 대통령이 일을 하기로 하면 정말 괴로워요. 네. 안 나가는 게 편할 정도로 네. 빡빡하게 일정을 잡을 수 있고 지금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나가서 여행을 하겠다. 그럼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선택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국빈이나 공식 방문의 경우에 반드시 소화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건 국가 간에 정해진 룰이에요. 네.
그거를 안 지키잖아요. 안 지켜요. 안 지키고 이상하게 하잖아요. 오.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의전이라는 건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관례잖아요. 해왔던 대로. 이게 사실은 그 본 뜻이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작게는 의전 말씀하셨으니까 누구 옆에 서고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서고 언제 돌고 언제 사진 찍고 이런 것까지도 사전에 다 의전팀은 연습할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당연한 그거 건데. 하고요. 거기서 어. 그림으로 자세하게 아.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수행원들이 어느 순간에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어느 차를 타고 아. 어떻게 움직여서 빨리 움직여서 어디 가서 주르륵 서 있어야 되고 네. 이게 그림으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네. 최욱 씨가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똑같이 할 수 있을 네, 정도로 네. 어.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그걸 보면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알 정도로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자 직원들은 그렇다 칠게요. 네. 왜 대통령은 그거 거의 대부분 모르던데? 두세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 거의 몰라 진짜. 첫 번째는 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건 거칠애다. 내 마음이다. 아. 내가 대통령인데 야, 내가 네가 술한다고 서야 돼? 이런 생각의 마인드가 장착돼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런 게 나오는 게 이제 저런 거죠. 지난번 영국 갔을 때 그 수상 관저 자운이니까. 앞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지나가더라고. 네. 거기에 그 노래 안 치면 멋있을 거야 아마.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예를 들어 임기 초반에 많이 했던 남의 나라 국가에 손을 올리고 네. 자국 국가에 손을 내리고 뭔가 새로운 형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없던 형식이니까. 네. 공무원의 특성상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과 여사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인 같은 사람한테 설명해줘 이러면 이제 아니, 그러면 말을 만들어야죠. 의전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거를 대통령한테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전 비서관. 의전 우리가 비서관이에요? 가서 다 브리핑을 아 하죠. 그거를 이제 일일이 다 설명을 네,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인지하고 그쵸. 그거대로 이렇게 행동으로 그렇죠. 이어지는 건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 오늘 같이 이렇게 앉는 자리가 이제 뭐 일정으로 잡혔다. 네네. 여기 대통령이 앉고 진행자가 앉고 음. 뭐 비서관이 앉는다. 나 대통령인데 난 저기 앉을래. 그러면 사전에 난 저기 앉겠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협의를 하죠. 아. 그래야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대통령이 쫙 들어와서 좀 비켜보세요 하고 거기 그냥 앉죠.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저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기내에서 그걸 다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내에서. 그때 나토 제 첫 순방 때 비행기 안에서 뭐 했냐 그랬더니 축구. 유럽 축구 봤다고 맞아, 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보고 이 첫 순방인데 사실 만나게 될 인사들에 대한 배경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 서고 이런 것들 익혀야 될 게 그렇게 많은데 그 말해 뭐해. 첫 순방 때 첫 일정 그 저기 네. 아이스크림 먹는 일정 나오고 아. 로마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고 두 번째인가 그 제 첫 번째 정상회담 약속 안 맞아가지고 맞아. 펑크 나고. 네. 진짜 작은 것 하나도 다 틀어져. 맞아. 그게 네. 그 자리가 아니다, 뭐 왔다, 이거 거의 대부분 그런 모습이 나와서 야 어떻게 저런 실수가 계속 일어날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 한번 아니, 그건 여쭤봤던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실력이라니까요. 어. 그 정도 되풀이되면 그걸 그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건 짐작입니다만 듣지 않을 보고를 받으실 분일까 그분이 그런 생각은 들어요. 대면에서 얘기하는데 저 정도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그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제2부속실 또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2부속실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요걸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김건희 특검은 과거에 일어난 그렇죠. 그러니까 위법 행위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제2부속실은 이제 미래에 뭐 잘 보좌하겠다. 네. 이게 과거랑 미래니까 이게 시점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본질상도 그 위법적인 게 안 일어나도록 하려면 그거에 대응되는 것은 미래에 대응되는 것은 특별감찰반이니까 네. 특별감찰반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 얘기고요. 특히 모순적인 거는 요즘에 이제 잠적했잖아요. 또 활동을 위한 제2부속실을 함께 띄우는 게 이게 참 무슨적일 수밖에는 없잖아요. 제2부속실은 영부인의 일정을 감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규제하는 데가 아니에요. 지원하는 거죠. 지원하고 네. 더 잘하려고 하는 활성화시키는 데지. 제2부속실을 만들겠습니다는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더 왕성하게 살찌겠다. 활동하겠습니다. 네. 와 같은 말인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기존에 대통령 부속실에 김건희 여사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었잖아요. 있었다고 그 간판이 얘기했죠. 네. 제2부속실이라고 안 붙어 있었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직을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간판 달아주겠다는 거잖아요. 아예 임기 끝까지 나 내조만 하겠다. 예전에 후보 시절에 왜 울면서 한 기자회견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그거 내용대로 그냥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 조용히 살겠다.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오지 않고 지금 제2부속실로 이걸 퉁치고 가려는 아유, 게 제가 있는 한 그건 안 될 아유. 거고요. 네. 네. 그 제2부속실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하는 네.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안 만든 거예요? 저기가 뱉은 말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이미 그때 사실은 확인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랬기 때문에 조용히 내조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겠죠. 그 말을 받아서 청와대는 비대하고 필요 없는 조직이 많고 네. 나는 그걸 축소하고 또 영부인도 공개적인 활동을 안 할 거니까 제2부속실은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딱 되고 나니까 김건희 여사의 야망이 대통령을 넘어서고 또 남북 문제부터 여러 가지를 본인이 직접 챙기시려고 하다 보니 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일부속실에 나를 지원하는 사람들을 두는 게 낫겠다 판단했겠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4명인가 뭐 인원도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죠. 왜냐하면 일부속실은 대통령의 가장 지금 거리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의전비서관도 일부속실 이야기라면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하는 제일 먼저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속실 지시입니다라는 건 대통령의 직접 지시입니다로 해석될 여지가 되게 많아요. 저는 모든 부처가 이건 김건희 여사가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일부속실의 지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공무원 조직이 이게 대통령이 얘기한 거야, 영부인이 얘기한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아 대통령이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쇼핑하고 뭐 등등 다 했어. 근데 이제 특검도 다시 받아야 되고 뭐 상황이 상당히 공공해졌어. 계속 야당에서랑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 부속실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이거 만들어주면 니네 말 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속실 얘기를 끄집어낸 거죠. 네, 그건 뭐 전혀 안 먹히니까요. 제가 있는 한. 네. 그러면 일부속실에서는 가령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부속실은 대통령의 개인적인 업무에 대한 비서 역량부터 개인 업무?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업무를 지시할 게 있잖아요. 업무 외적 지시를 할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떡볶이 사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떡볶이 사러 못 가니까. 입이 좀 심심한데 의전비서관 시켜서 떡볶이 사오라 그러지. 이건 공개적인 일이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 일부속실이야. 제가 또 대변인실에 대통령 특별 지시로 떡볶이 사러 갑니다. 그러면 대변인은 또 온마이크에서 지금 떡볶이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내일 머리 깎을 거야. 뭐 이런 거. 내일은 이발 좀 해야겠네요.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 일부속실이에요. 네. 이발 일정. 그래서 행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 가장 권력을 갖게 되는 게 일부속실인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일부속실장이 구속되기도 하고 그랬던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죠. 문고리 권력이 될 수 있는 게 그럴 가능성이 있군요. 일부속실은 그러면 어디에 견제를 받습니까? 공직기강 기본적으로 비서관? 대통령 비서실 안에 한 부서기 때문에 네. 비서실장 휘하에 있죠. 네.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가장 가까운 부서죠. 당연히 견제 공직기관 비서관,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민정수석실에 뭐 공직기강 민정수석실 산하의 여러 부처 부서에서 이제 견제를 받죠. 이거 이제 똑같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허망한 일이긴 하지만 저는 일할 때 가방 검사도 여러 번 당했어요. 저희 퇴근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지품 검사를 해요. 그것도 하고 네. 따로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는 사람이죠. 네. 날 검사하는 거는 대통령을 검사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말로 그 말로 그냥 아웃됩니까? 그 말로 이제 그대로 이제 올라가겠죠. 그 말로 아웃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대통령이 되게 싫어할 것 같았고 당연히 그런 게 중요해. 그런 게 문화 분위기야. 그래서 무서워서 근데 제가 이 정부에서 제일 놀라운 건 대통령이랑 술을 먹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그거를 막 내가 대통령의 측근이다, 뭐 대통령의 복심이다, 네. 뭐 혹은 수십 뭐 번 통화했다 대통령과 술 얘기. 먹었다, 대통령과 밤에도 전화 통화했다. 네. 가만히 찾아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그런 왜냐하면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거든요. 다 어. 대통령이 예를 들어 1시간 이상 최욱 씨 불러다가 독대를 얘기해서 하면, 네. 최욱 씨도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권력이니까 근데 우리 때는 못했어요. 왜? 무서워서. 말하면 내가 아웃될 거니까. 아. 대통령도 싫어할 것 같고 네. 언론에서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고 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지만 얘기를 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대통령이 행사 끝나고 돌아갈 때 날 보고 한 번씩 웃어줘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것도 어디 가서 자랑을 못했어요. 자랑 못해. 아. 그게 중요한데. 책에서 자랑했잖아요. 임기 끝나고. 임기 끝나고. 저기 중요해. 저기 분위기. 그 대통령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렇죠. 것도. 윤핵관이라고 하고 문핵관이란 말 들어봤어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언론 비판의 강도가 세진다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청와대 분위기가 어때요? 사실 그 지지율이 우리의 성적표잖아요. 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네. 입장은 에이, 그렇지만 그건 내부적으로는 지지율이 일회일비해요. 아, 그래요? 일희일비해요. 네, 기자들이 물어보면 항상 정답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가장 많이 볼 걸요 하루에. 네. 그러면 이 정부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그러니까 요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선 그 윤석열 대통령은 좀 네, 거의 뭐 등장하지 않고 뭐 김건희 여사 꽁꽁 숨겨두는 것도 그래도 이제 뭐 지지율 때문에 네. 주변에서 그렇게 권고를 지지율이 했겠죠. 떨어지면 다 우울해해요. 네, 아. 네. 솔직히 물론 뭐 영향을 이제 많이 그런 받아요. 거 신경 안 쓰고 진짜 영혼 없는 공무원처럼 일하는 분들도 있기야 있겠지만 네.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거나 네. 뭐 별정직이나 정무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엄청 신경 쓰고 네. 그리고 이제 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마어마하게 조심하죠. 아니 그러니까 왜 여쭤봤냐면 이번에 그 쌍특검 네. 거부권 행사하면 이건 지지율에 엄청난 악재일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거든요. 그거는 근데 실무자나 비서관 정도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긴 네. 하겠죠. 대통령과 그의 부인만 결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 결정하기까지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보고는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 그죠. 그렇죠. 그럼 지금도 있다고 봐야겠죠.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아니, 그럼 전 좀 정부 어려워요. 기준으로 특검 반대 여론이 국민의 70%다. 네. 이런 게 뭐 나왔으니까 이런 거 올라갑니까? 당연히 보고서가 올라가죠. 올라가. 아 그래요? 네, 네. 여러 비서관실에서 올라갈 걸요. 네. 아마 정무 아, 쪽에서도 여러 올라가고 쪽에서. 그렇죠. 정책 기획비서관실에서도 쪽에서도 올라가고 올라가고 다. 비서실장도 올라가고 네. 아마 대변인도 올라가서 네. 얘기할 거고 그럼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세부 사항까지 같이 올라갑니까? 할 수 있죠. 아.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최종적인 건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죠. 아, 뭐 그렇긴 하겠죠. 아, 근데 이런 게 올라가면은 이제 올리는 사람이 혼날 가능성도 그래 있을 보여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아마 보고도 못할 것 같아요. 보통 회의 시간에 거의 대부분 장광설을 혼자 늘어놓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보고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대변인은 청와대 대통령이 있고 이제 언론 국민이 있으면 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언론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대변인실에서도 끊임없이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네. 지금은 아마 보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특이한 시스템인 것 같고요. 대통령은 공개되는 회의에서는 본인의 메시지를 분명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자리지만 비공개, 그러니까 남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자리에서는 최대한 많은 남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자리인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말씀을 너무 재미없게 길게 하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날 국무회의 있는 날이 바쁘거든요. 회의도 빨리 해야 되고 회의 끝나면 또 다른 일정도 해야 네네. 되는데 문 대통령은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아. 얘기해봐라. 근데 다른 사람은 그래도 눈치가 있어서 뭐 요지만 얘기하든지 아니면 이제 되게 다 어쨌든 대통령 앞에서 그냥 그때 생각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해 되게 오는 걸 하겠죠. 문서화해서 네. 가져와요. 웬만하면. 그렇겠죠. 아 전현희 위원장 10페이지를 가져오면 10페이지를 다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저 같은 사람 막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야. 시간은 막 점점 가고 있지. 그러면 대통령은 한마디를 안 하고 10페이지를 다 들어요. 기다려요, 진짜? 아, 진짜예요, 이거. 내가 10페이지 얘기를 왜 하냐면 10페이지를 읽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진짜
국무위원이라든지 참모들이라든지 대통령한테 면전에서 뭐 사적 사감 말고 일적으로 불편한 얘기도 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까? 그럼요. 아 실제로? 예. 근데 각오를 해야지. 첫 번째는 내가 이야기하는 상대가 대통령이라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뭐 당연하죠. 네. 두 번째는 대통령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각오가 돼 있어야죠. 오. 제가 하는 일만 해도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의 예, 그렇겠죠.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깨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 내가 생각 못한 부분을 에이, 얘기했어서 이거는 미화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장을 갔어요. 네. 그 당연히 저는 시장의 상인과 대화하는 것을 꼭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칭찬도 받으시고 받으실 칭찬이 있으면 혹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경청하시는 모습도 그대로 나갔으면 좋겠다. 네. 내 입장에서는 가장 그 필요한 네. 장면이었거든. 근데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대통령을 향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가는 게 과연 꼭 필요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나쁜 얘기는 듣기 싫어하시는구나.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나쁜 얘기 듣기 싫으시죠? 왜냐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네. 진짜 내 가까우시네. 일이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그게 아니라 그 방송이나 그 장면이 나가면 그분이 어떻게 될지도 생각을 해봐라. 아 그러네.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얘기 듣는 거는 오히려 뭐 내가 경청하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보 더 잘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문제지만 그분이 괜찮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건 맞다. 아니 그 인수위 시절에 현 대통령과 다음 대통령의 만남을 만남. 두고 정말 시끄러웠잖아요. 네. 만났나 안 만난다 네.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진짜 궁금해요, 저는. 그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네. 그거였죠. 대통령들끼리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전수해야 그런 되는 노하우.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관례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끝끝내 만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마치 그거 끌려오듯이 네, 한 번 만났죠. 해서 한 번 만났죠. 네. 그 자리에 저도 있었고 대변인 있었나요? 대변인 있었고 아마 저쪽에서 장제원 의원 있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있었어요. 네. 제가 육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은 게 그날이 처음이라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와서 우리가 저쪽이 집무실이고 이쪽이 뭐 비서동이고 뭐 이렇게 쭉 건물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이렇게 가까운 데 있군요. 비서실과 대통령 집무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멀어서 청와대 이전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에 김은혜 당시 대변인, 그러니까 네. 인수위 대변인이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이 너무 멀어서 네. 한 공간에서 일할 수가 없어서 소통을 위해서 옮긴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제가 되게 갸우뚱했어요. 아니 대통령이 될 사람은 집무실 위치를 모르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든 생각은 뭐 둘 중에 하나겠다. 김은혜 대변인을 포함한 그 당시의 인수위 사람들이 제대로 보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듣고도 잊어버렸거나. 근데 보고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야, 이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일인데, 그쵸. 와 거기 와서 왜 이렇게 가까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검찰총장 그 임명식 하던 날 본관에서 하잖아요. 그 티타임 거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가 직무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머리가 나쁜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는 본인이 경험한 아니 그 대통령 집무실을 옮겼다는 보도가 보도가 얼마나 그렇게 많았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경험한 거는 그 청와대 본관 그 임명식 임명장 받던 곳이니까 그게 진짜 위험하다니까요. 자기가 경험한 게 자기 세계의 그런 것 전부라고 같아요. 생각하는 저는 사람들이. 그걸로 아마 대통령 집무실을 그 본관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너무 이해해 주시려고 네.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네. 뭐야 이게 집무실 너무 가까운데 이거는 진짜 심각한 발언이다. 이 그것 그렇죠. 때문에 어마어마한 혈세가 맞아요. 들어가는 일인데. 와. 아니 그 청와대 폐쇄하고 용산으로 옮기는 것부터가 사실 모든 사단의 시작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결국은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 동선 노출, 네. 출근 동선, 출근길. 출근길. 아니 그냥 걸어서 5분이면 내려올 거를 청와대 있었으면 네, 굳이 옮기면서 자, 네. 오늘은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구조와 네. 여러 가지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는데 모셨는데 이게 풀릴 수가 없어. 너무 미워. 너무 달라. 네. 너무 너무 아름다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였어요. 네. 그때 일한 분들은 지금이 더 의문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정말 불가사의해요. 지금 오히려 일어나고 더. 그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그 이해하고 접수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그럼요. 네. 그 김건희 여사가 어디죠 거기? 리투아니아에 가서 그래서 쇼핑.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지? 아, 그 정도 불가능합니까? 여사가 몰래 밤에 변장을 하고 자기 수행원 한두 명을 데리고 숨어서 갔다고 해도 덜덜덜덜 떨릴 일인데 아, 그 행여나 하이에나 같은 찍힐까 봐. 기자들이 그 도시 전체에 깔려 있고 교민들이 있고 이걸 한 명이라도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밤에 쇼핑하러 갔다고 난리 날 텐데. 진짜 뭐 거의 다 줄초상이 날 판인데 거기에 경호팀을 대동하고 가서 통제를 하고 가서 쇼핑을 해?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아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도 네, 호객행위라고 호객행위라고 했잖아요. 때문에 갔다고. 그것도 막 대변인실에서 막 맞아요. 열심히 네. 겁이 없는 거죠. 니네가 어쩔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가 거죠. 가고 싶은데.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더라도 보도는 안 될 거라는 어떤 확신 있을까요? 아니, 보도 되든 안 되든 아, 그 상관없는 거. 보도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리투아니아 발로 그 보도가 된 거잖아요. 뭐 우리 국내 언론이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거기를 압색할 근데 수도 뭐 없었고. 거기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혹은 대통령에게 비판적이거나 이 정부에 대해서 그 분석적인 매체가 한 두세 군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도가 아예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네. 그거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예측은 그거죠. 어쩔 건데 니들 어쩔 건데. 최욱이 아무리 거기 와서 팟빵 스튜디오에서 떠들어봐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넌 위협이 안 돼. 위협이 안 돼.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와, 이렇게 되면 또 제가 불 붙죠. 그렇죠. 네, 이렇게 못 또 참죠. 못 참지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두고 이제 하는 여러 평가들 중에 많은 게 답답했다. 좀 시원하게 하지 못했다. 고구마. 뭘 이렇게 조심하면서 고구마 조심한 정권. 결과가 결국 이거냐. 근데 저는 제가 지금 거리에서 대통령의 일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정확하게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지금 윤석열이거든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시원해 보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대통령의 생각이 곧 바로 정책화되고 여당 막 움직일 수 있고 물론 극단적인 비교이긴 하지만 네. 대통령은 절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네, 제가 네. 봤을 때. 네. 그리고 즉답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네. 사람들은 즉답을 바라거든요. 대통령이 왔어. 말씀해 주세요. 뭐 처리해 주세요. 거기서 대통령의 한마디는 우선순위가 돼버려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뛰어나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답답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게 저는 네. 국민들에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잘못되면 매번 전 정부 탓하잖아요. 전 정부의 수장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네. 이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화를 내시기도 하죠 이제는. 오, 저 왜 또 내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아니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건 그렇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요. 그러나 뭐 전 대통령이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몇 년 동안 여러 평가가 더 있을 거라고 봐요. 그 평가에 대해서 언젠가는 해명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거라고 보고 대통령이 직접이든 아니면 관계자이든 아니면 때로는 더 지금보다 칭찬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 근데 일단 지금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 평가들은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때로는 비교하면서 때로는 절대적으로 그 시간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뭔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생각보다 너무 긴 시간 네.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에 네네. 이거 4번 질문 있는데 하나 좀 하면 어떨까요?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전 대변인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지금 집권 후 1년 8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네.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그러니까 1615만 명 외면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작년 1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갔을 때 노동당 당수를 만났어요. 네. 너네 나라 가서는 그 야당 대표를 만나면서 자국에서는 그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이 행태에 대해서 네. 정말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때 이제 왜 안 만났냐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피의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장모 최은수는 대법에서 1년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됐고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2009년에 검찰 기록에 따르면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피의자를 만날 수는 없지만 뭐 같이 사는 건 가능한가? 뭐 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는 없어요. 아, 의외로 독설가입니다. 네, 의외로 그래서- 어, 독설가예요. 못 나가겠는데. 이 말은. 아니 그게 팩트인데. 아, 아니, 팩트인데. 억울해하신다. 팩트인데 왜 못 나가? 그 얘기 그게 넣어주세요. 이제 꼭 하고 싶- 싶었던 네. 얘기. 어. 네. 아주 점잖은 스타일이신 줄 알았는데. 네. 괜찮죠. 아, 하고 싶은 말은 꼭 하고 싶은 말 하셔야 꼭 돼요. 하셔야 돼. 네. 예. 아니 뭐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좀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다가 어. 그냥 한방 매기는 아. 그러면서 조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체를 알면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실망하시겠습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 앞에서는 그때 우아한 언어만 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